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35 문제 해결. 2. 한국 군사기밀 딱 걸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하지 않아 동체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어. 아찔한 상황을 연출한 F-35A가 성능 개량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성능 개량에는 제작사와 미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번 성능 개량은 전 세계 F-35 운용국들이라면 빠짐없이 다 실시해야 하며, 만약 이번에 성능 개량을 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성능 개량에서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 방산업체의 고질적인 갑질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한국 정부가 최근 F-35가 마지막 외산 전투기가 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발표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KF-21의 최근 사진과 함께 공개된 근황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KF-21 개발이 이뤄질지 보여주는 일정표가 공개돼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만 보던 F-35의 추락 사고가 한국에도 일어날 뻔해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F-35A의 항공전자 개통 이상으로 엔진과 조종관을 제외한 모든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동체 착륙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와 그보다 더 소중한 한국 전투기 조종사의 목숨이 위험했지만 한국 조종사의 탁월한 조종술로 인해 다행히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체결함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는 것과 함께 성능 개량에 관련해서 미국의 압박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싸게 미국에서 전투기를 들여왔지만 전투기는 미국 소유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이 거액을 지불하고 F-35를 구매했지만 사실상 F-35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군 당국이 록히드 마틴과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록히드 마틴 주도하에 원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정확한 사고 조사가 이뤄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과거 해외 F-35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조사 결과가 록히드 마틴에 유리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2019년 4월에 발생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추락 사고의 경우 일본 방위성은 사고 원인을 공간정의 상실이라는 조종사 과실로 발표했는데, 일각에서는 F-35에는 조종사가 공간정의 상실 시일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으며 그 기능이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기체 결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위대 내에서는 미국을 배려한 것, F-35의 대량 구매를 위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인식을 드러낸 졸속 판단이라는 말이 내부에서 돌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기술 유출 및 군사보안을 이유로 아무리 공군 참모총장이라도 F-35 경납고에 출입 권한이 없다고 전해지며, 그 때문에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공군의 F-35 비행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강압적인 F-35 성능 개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시작되는 F-35A의 성능 개량 비용은 3,700여 원에 달하는데, 문제는 F-35의 성능 개량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방사청은 F-35A의 성능 개량은 모든 운용국에게 일원화된 형상 적용을 요구하는 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한국 자체의 성능 개량 요구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F-35A의 성능 개량은 미국의 통보에 따른 것이며 2020년 중후반에 공대함 미사일 등 4가지 무장 관련 장비를 추가 장착하고 항공전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으로 이번에 성능 개량을 하지 않으면 2차, 3차 개량도 할 수 없는 구조라 공군과 방사청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실전 배치한 지 2년도 안 되는 전투기를 거금을 들여 성능 개량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음에 있을 개량을 포기하고 성능 개량을 건너뛰려고 해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F-35A의 부품이 제때 조달되지 않아 최근 도입한 지 2년도 안 된 F-35A는 수십 년 된 기체들보다 부품 돌려막기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지 한국 정부는 F-35를 마지막으로 외산 전투기를 더 이상 도입하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더 이상 이런 수모를 겪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개된 KAI의 일정표는 많은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 영상으로만 봤던 KF-21의 비행 모습을 이제 곧 실제 기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7월에 계획된 KF-21의 초도 비행은 기수 부분에 피토관이라는 속도 측정 장치를 장착하며 비행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과거 거의 유일한 속도 장치였던 피토관은 현재 GPS 같은 항법 장치가 개발됐음에도 현재까지 잘 쓰이고 있는데요. GPS는 수평 방향의 2차원적인 이동 위치를 계산해서 속도를 측정해 선박이나 차량의 속도를 구하는데 매우 정확하지만 수시로 수직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항공기에는 GPS만으론 속도 오류가 날 수 있어 피토관도 함께 사용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며 사용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조종사들의 조종을 도왔던 피토관은 주변 대기압을 이용해 속도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항공기는 바람이나 대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피토관은 조종사에게 대기 조건에 입각한 속도 정보를 제공하므로 아직까지 사랑받고 있는 항공기 속도 측정 장비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대기압을 이용하다 보니 날씨의 영향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오차가 생기며 그에 따른 변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비행시험에서 피토관에 관련한 변수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양산항공기에서는 그 변수들을 고려해 시스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피토관이 항공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개발 중인 항공기의 피토관 장착은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KAI는 KF-21의 일반적인 피토관보다 긴 시험 비행용 피토관을 장착한 사진을 공개하며 초도 비행 준비가 끝났음을 사진을 통해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비행 시험을 하는 시제기에 이렇게 긴 피토관을 장착하는 이유는 항공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함입니다. 개발 일정에 따르면 KF-21은 긴 피토관을 장착하고 올해 7월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26년 6월까지 비행 시험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비행 시험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전제하에 2026년부터 본격 양산에 돌입할 계획인데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면 긴 피토관을 제거한 후 눈에 잘 안 띄는 작은 피토관을 장착하게 되며 비험 비행에서 쌓은 데이터로 꼭 기수 부분이 아니더라도 항공기의 영향 등이 보정되어 들어가거나 여러 개의 작은 피토관이 항공기 이곳저곳에 장착됩니다. 피토관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나 의외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요. 특히 최신의 항공기들은 플라이 바이 와이어로 움직이므로 컴퓨터는 전적으로 이 피토관이 측정한 속도값을 기반으로 항공기의 속도를 판단하고 비행 제어 명령을 내리는데 이 속도값이 잘못되면 비행기가 멋대로 작동할 수도 있고 조종사가 별수를 쓰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고가 생깁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폭격기인 B-2 추락 사고가 대표적인데요. 2008년 괌에서 추락한 미군의 B-2 폭격기는 피토관의 무리차 개통 문제를 일으켰고 속도값이 0으로 나오자 이에 컴퓨터는 오작동을 일으켜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피토관에는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전열기가 들어있어 작동 중일 때 온도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비행이 막 끝난 뒤 정비사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피토관에 대어서 화상을 입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도 제22대 공군 참모총장 조근의 대장이 탑승한 UH-60 헬리콥터가 갑자기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것도 피토관 이상 때문이었습니다. UH-60은 수평 꼬리 날개의 각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일종의 피토관을 이용하여 속도값을 측정하는데 하필 그곳에 벌레가 들어가 비행 중임에도 피토관은 속도가 0이라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순항 비행 중임에도 수평 꼬리 날개가 갑자기 호버링 모드로 움직여 조종사가 대처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최근에는 매립식 피토관을 개발 중입니다. 이렇게 피토관을 이용해 비행 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지상 풍동 시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변수와 예측하지 못한 실제 비행 변수를 얻어 최종적인 비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비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차기 KF-21 개량형을 만들 때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한국 정부는 KF-21 개량을 거듭해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 일정에는 양산 이후 개량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KF-21 블록 1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블록 2단계에서 KF-21은 정밀유도 폭탄과 위력적인 국산 스크램제트 극초음속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KF-21을 기반으로 5세대 전투기와 6세대 전투기를 20년 안에 개발한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 시작은 2028년 블록 2가 개발되고 나서 블록 3단계에서 내부 무장창과 함께 타겟팅 포드, 적외선 추적 장비, 그리고 적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RFJMMR을 탑재할 예정이며 이것으로 완벽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한 뒤 이어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 것을 보면 이제 사실상 외산 전투기 도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한 것과 다름없으며 심지어 시장 경쟁력까지 키워 해외 수출까지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제 막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지만 훈련기와 같은 경우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명품 항공기 기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보잉과 미국 훈련기 사업의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작 경험이 풍부한 미국이나 러시아도 시제기의 초도 비행 이후 5년에서 8년의 시험 기간을 거쳐 양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그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항공우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루빨리 KF-21의 개발이 완료되길 바라며 방산 거인의 갑질에도 아무렇지 않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더붐 프리토리아 공항 활주로에 하얀색 항공기가 들어섭니다. 그리고는 흰색 항공기가 활주로 끝을 향해 질주하더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이 장면을 한 항공기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항공사진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항공기에 쓰여있는 문구에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아공의 한 공항에서 항공기 사진에는 한글로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소속 항공기였으며 특별한 시험을 위해 제작된 항공기였습니다. 사진이 널리 퍼지자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내년에 있을 KF-21의 시험 비행을 위해 마지막으로 점검차 남아공까지 갔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그 사진에는 놀라운 비화가 숨어 있어 많은 사람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는데 일각에서는 이 사진이 한국이 무기만 개발한다고 발표하면 한 달 만에 뚝딱 만드는 증거자료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사청은 이제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KF-21 보라매에 들어갈 최첨단 기술까지 공개하는 등 깜짝 발표를 연이어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이 국내 많은 군사 매니아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항공기 조종사이자 항공기 전문 사진작가인 오스틴 페레이라라는 얼마 전 항공기 전문 사진 사이트에 흰색 항공기 사진을 게재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인데요. 사진 속 항공기 동체에는 한글로 크게 ASA 레이다, 시험 항공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커뮤니티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며칠 후에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KF-21 보라매의 개발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KF-21 개발 현황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3호기까지 축소됐다. 12월 말이 되면 4호기가 나올 것이라며 4호기는 복좌 2명 탑승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공식적으로 KF-21 보라매의 시제기를 6호기까지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 벌써 4호기까지 출고된다는 점에서 국산 4.5세대 전투기의 개발 완료가 눈앞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엔진에 관해서는 엔진은 지금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가 있다며 직도입과 키트를 갖고 조립하는 것을 놓고 한화가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사청 관계자는 1호기용 엔진은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갖고 왔다며 엔진 시동을 거는 전체적인 테스트는 연말 정도에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가 자신있게 말하는 것에 KF-21 보라매가 정상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에서 개발한 ASA 레이다, 시험이 남아공에서 곧 이뤄진다는 말을 남겨 자리에 있던 기자들의 인터넷 사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줬습니다. KF-21의 핵심 장비인 ASA 레이더는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것으로 ES 레이더의 시제품이 최근 출고됐으며 성능 평가를 위해 남아공으로 보냈다는 것이 방사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ASA 레이더는 해외 기술 이전이 불가능해 국내 독자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던 것을 생각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개발 속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형 ASA 레이더는 1000여 개의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표적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해 추적할 수 있는 혁신적 개념의 레이더입니다.
이에 대해 몇몇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형 AESA 레이더가 F-35에 탑재된 레이더보다 더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KF-21 보라매를 항상 5세대 전투기로 칭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형 AESA 레이더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5세대 전투기를 국산 레이더를 탑재하였으며 한국형 A4 레이더의 200km에 가까운 탐지거리는 F-35의 지표에 근접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공개한 데이터로 보면 기능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로 거듭날 수 있을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KF-21 보라매의 부족한 스텔스 능력을 레이더를 통해 보완해 다른 5세대 전투기와의 격차를 줄일 계획인 것 같다고 말하며 한국형 AESA 레이더에 대해 굉장히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문가는 이것 때문에 한국형 AESA 레이더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미래에는 한국이 개발한 모든 전투기와 군함에 탑재되어 대량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AESA 레이더뿐만 아니라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그리고 통합 전자전 장비 EW 스위트 등 계속 국산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로키드 마틴과 일부 미국 대형 방산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들이며 그들은 한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해왔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가 향후 KF-21 전투기가 앞으로 F-35 스텔스 전투기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형 AESA 레이더는 F-35에 탑재되는 레이더보다 신호처리 성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더 신호처리 컴퓨터는 국내 업체인 인텔릭스사에서 개발되었으며 신호처리 성능은 25테라플롭스입니다. 이는 F-35 레이더에 탑재되는 머큐리사의 제품이 17테라플롭스라는 것과 비교하면 약 47%의 향상된 성능을 발휘합니다. 이번 시제품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인도돼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KF-21에 탑재해 체계 통합과 지상 시험 및 비행 시험 등의 시험 평가 과정을 거쳐 2026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방사청 관계자는 내년에 있을 시험 비행 일정에 맞추기 위해 KF-21용 AESA 레이더를 남아공까지 그대로 들고 가 보잉 737 항공기를 빌려 앞에 레이더를 달고 11월부터 시험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전투기에 레이더를 장착하려면 내년에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남아공으로 간 KF-21 AESA 레이더는 보잉 737코 부분에 장착될 예정인데요. 보잉 737의 레이더를 장착하면 테스트 장비들과 함께 대략 4터부터 5시간 정도로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KF-21 AESA 레이더는 올해 말까지 남아공에서 테스트를 가진 후에 국내에 가져와서 계속 테스트할 계획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레이더가 지형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남아공에서 테스트할 때에는 국내 환경이 고려된 매개 변수를 넣어서 테스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레이더는 하드웨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소프트웨어 성능인데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공대공은 잘 되고 있고 공대지, 공대함은 완성 초기 단계이며 버전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11월에 한국형 AESA 레이더 시험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시험은 이미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오스틴 페레이라처럼 항공기 조종사이자 항공기 전문 사진작가인 티모시 브렌트가 작년 7월 20일에 AESA 레이더 시험 항공기 사진을 처음 찍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무슨 이유인지 약 9개월간 공개되지 않다가 KF-21 보라매가 출고식을 가진 후 약 한 달 만에 업로드됐다는 것이 제트포토스 사이트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왜 무기 개발 계획 발표 후 항상 한 달 있다 완성하는 이유라고 밝히며 한국의 군사 무기 개발 보안에 또 한 건 놀라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현재 한국의 무기고에는 어떤 무기가 있으며 실제로 핵무기가 저장되어 있다는 루머가 사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의혹이 채가시기 도전의 방사청 관계자는 AESA 레이더 외에도 KF-21 보라매에 탑재되는 믿기 힘든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아이언맨에 탑재된 자비스,
같은 AI 시스템이 KF-21에도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화는 차세대 통합 항전 플랫폼을 공개하였는데 여기에는 AI 음성 인식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화가 개발한 KF-21용 AI 음성 인식 기술로 시스템 컨트롤, 무장 운용, 무인 전투기 컨트롤 등을 파일럿의 음성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비공개로 AI 음성 인식 기술로 디지털 콕핏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AI 음성 인식 기술이 적용되면 파일럿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향후 유무인 전투기에 전술 적용에도 필요한 기능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KF-21용 AI 음성 인식 기술 시스템에는 10,000명의 음성 샘플을 사용해 음성 인식 정확도를 높였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여러 영상에서도 공개됐듯이 KF-21 조종사는 가오리 X나 FA-50V나 버전 같은 로열 윙맨 무인 항공기들을 음성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엄청난 방산무기 개발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 정부는 사실 KF-21을 5.5세대 전투기로 만들고 있는데 주변국을 의식해 4.5세대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에 ADX 2021에서 KF-21용의 370갤런짜리 연료 탱크가 전시됐는데요. 현재 480갤런짜리 대용량 연료 탱크가 개발 완료됨에 따라 작전 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사실 480갤런짜리 대용량 연료 탱크는 인도네시아의 요청에 의해 개발됐는데 인도네시아는 넓은 국토와 바다를 가지고 있어서 480갤런의 대용량 연료 탱크를 요구했다고 전해집니다. 연료 탱크가 크다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용량 연료 탱크가 있다면 KF-21의 작전 반경과 작전 시간이 커지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세일즈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독도와 이어도 등의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영토에 공중 초계 임무도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쩌면 인도네시아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한국이 자체적으로 대용량 연료 탱크를 개발을 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국의 발전 가능성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인데요. 항상 발전하는 한국에 박수를 보내며 멈추지 않고 더욱더 성장해 완벽한 자주국방을 이루길 바랍니다.